이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하는 각종 의례와 상징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러한 일종의 발명품을 국가의 공식 문화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 문화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역사가 모리스 아귤롱이 한 말이죠. 후지타니는 이를 더 넓게 해석하여 여러 의례, 상징, 관습, 신앙, 관행을 포함하여 국가에 의해 육성되고 동질화된 공식 문화를 지칭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 문화는 민중의 일상 문화, 즉 새 체제가 등장하기 전에 원래 일반 민중의 삶을 구성했던 의례, 상징, 관습, 신앙, 관행 이런 것들과는 사실 대조적인 것이죠. 즉 공식 문화와 일상 문화는 사실은 대조적인 다른 것이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국가를 형성하려고 하는 지배 엘리트는 국가의 공식 문화를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백두산,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백두산 미령집,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 된 것 등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으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치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의례의 공간과 물질적 기호들이 만들어지게 마련이죠. 북한은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기억, 실은 과거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기억을 새로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한에서 혁명의 성산이라고 부르는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북한 풍경화에는 백두산 그림이 매우 다양하면서도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화의 전면적 개화라는 책에서 백두산과 정일봉을 형상한 많은 풍경화들은 조선 혁명의 시원과 빛나게 계승된 우리 혁명의 영광을 폭넓고 깊이 있게 보여주어 풍경화의 높은 사상성을 빛나게 구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최창호의 백두산청에서라는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산자락이 휘몰아치듯 빨려 들어갈 듯 그려져 있고 멀리 보이는 하늘은 구름인 듯 파도인 듯 너울대며 그려져 있습니다. 한눈에도 시선을 끄는 몰골의 귀재다운 최창호의 작품이죠. 문범강은 산수와 인물 두 분야 모두를 몰골로 표현한 화가 중에 최창호를 따를 작가는 없다. 산수에만 국한해 본다면 정창모의 몰골 사수는 뽀얀 안개가 빚어내는 몽환적 시적 분위기를 창출한다. 최창호의 몰골 산수는 기백이 넘치고 붓이 신기를 머금은 채 날아다닌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몰골법에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비백이 매우 웅장하면서도 호방한 산자락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두산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북한에서 혁명의 성지 백두산은 북한에서는 누구나 오르고 싶어하고 우러르는 신성한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다니엘 고든이 감독하여 만든 어떤 나라라는 북한 다큐멘터리가 있죠. 이 다큐멘터리는 실제로 북한의 전승기념일에 메스 공연, 즉 집단 체조를 연습하는 두 소녀의 가족과 일상, 연습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기록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한 소녀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북한 인민들에게 백두산이 어떤 공간이고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이 소녀 박현순의 인터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제일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백두산에 오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광스럽게도 송현이와 같이 다른 동물들과 함께 백두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같이 백두산을 우러르고 있습니다.
여기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님께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시고 김정일 장군님께서 탄생하시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조선인민은 백두산을 혁명의 성산으로 우러르고 있으며 마음의 고향으로 우러르고 있습니다. 저는 천지에 오르는 순간 놀랐습니다. 천지의 물을 보는 순간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물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장군님의 딸로, 백두의 딸로 살겠다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돌아보면서 강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돌아가서도 동무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해주며 동무들이 언제나 장군님의 딸로, 백두의 딸로 자라도록 이야기를 많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북한에서 백두산은 김일성이 혁명 무장투쟁을 벌이고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기에 혁명의 성산이자 마음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같이 백두산을 우러르고 있으며 진정으로 장군님의 딸, 백두의 딸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곳입니다. 다른 그림도 보겠습니다. 정관철의 백두산 미령이라는 그림을 보면 그냥 보면 산속에 있는 오두막집이 그려진 소박한 풍경과 같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백두산 미령을 그린 것입니다. 황장엽이 말하는 김정일의 정일봉 탄생 비화를 한번 만나볼까요?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 기반을 만들었고 최고위직에 있었던 황장엽은 1997년 남한으로 망명하는데요. 남한에서 썼던 황장엽 회고록에 의하면 황장엽은 김일성은 혁명 투쟁 역사를 자기 개인과 가족들의 투쟁 역사로 바꾸어 놓았으며 혁명 전통을 자기 개인과 가계의 투쟁 전통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황장엽은 김정일의 정일봉 탄생 비화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40년 말에 김일성이 소련으로 넘어가 88 특별교도여단에서 생활할 때 김정일이 출생하여 그 이름을 러시아식으로 유라라고 불렀으며 둘째 아들도 슈라라고 러시아식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김일성은 자신이 만주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백두산을 근거지로 하여 국내에서 싸웠으며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국 혁명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조선 혁명을 위하여 싸웠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백두산 미령에서 김정일을 낳았다라고 꾸며내었다. 이렇게 황장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황장엽에 의하면 어느 날 김일성은 빨치산 참가자들을 불러 김정일이 탄생한 백두산 미령 자리를 찾아내라 라고 과업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없는 것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찾느라고 하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러자 김일성은 자기가 직접 나가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내어 여기가 미령지였다고 지적하고 그 뒷산을 정일봉이라고 이름 지어 주었다. 중앙당 당 역사연구소에서는 거대한 화강석 바위를 구해다가 거기에 엄청나게 큰 글자로 정일봉이라고 새기고 그것을 산봉우리에 올려다 붙이는 큰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백두산 미령 고향집이라는 것을 건설하여 놓고 이 집에서 김일성과 김정숙이 살면서 사령부를 표시하는 붉은 깃발을 띄워놓고 빨치산 투쟁을 지도하였으며 여기서 김정일도 나왔다고 선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이 부근에 그 유명한 구호나무가 발견되었다고 선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것은 북조선을 소련 군대가 해방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빨치산이 해방하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처구니 없는 역사의 위조이다. 김일성이 1940년 말에 소련에 들어갔다가 1945년 9월에 처음으로 평양에 들어왔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데 어떻게 1942년에 백두산 미령에서 김정일을 낳았단 말인가? 라고
황장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백두산 미령과 정일봉은 풍경화뿐만 아니라 많은 선전화에서도 김정일을 의미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징 수법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김정일 생일인 216 경충일 선전화에는 정일봉, 미령지, 백두산 정경 등은 대부분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러한 것은 김정일이 소련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망각하게 하고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새롭게 기억시키기 위한 정치적 장치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에서 백두산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 의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첫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